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또 팟빵에 댓글이 하나 달려서 그거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방송을 업로드 해놓고 나서 뒤늦게 봤는데요. 112회차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편에 난타나나나 님께서 희미님 화이팅! 오늘은 응원의 한마디 꼭 남기고 싶네요. 라고 써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닉네임을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 알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란타나라는 꽃화분을 엄청 예쁘게 잘 키우셨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디에서도 란타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두드림 공인중개사무소에 그 란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장님이랑 그 란타나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란타나가 7변화라고 해가지고 7가지 색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사실 엄마가 키우셨던 화분만 봐도 7가지는 넘어 보여요. 뭐 그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제가 112회차에서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로 응원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쓰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힘이여 솟아라 빠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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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제가 또 어제 늦게까지 연습하고 인터뷰하고 이러느라 지금 목이 좀 살짝 가긴 했는데 네, 또 이번 주에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HSP 방송을 내보내면서 한 주가 뻥 떴는데 독감 예방접종 하러 갔다 온 얘기까지 했었죠. 근데 지난주를 생각해보니까 좀 뭔가 되게 진짜 사소한 일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지난번에 엄청 자주 갔던 식빵 가게에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동네에 식빵 파는 가게가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제가 몰랐던 건지 여튼 저는 처음 가보는 식빵 가게를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왕큰 식빵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제가 잘 다니지 않는 골목으로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피크민을 하다가. 근데 마침 그 식빵 가게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가던 식빵 가게보다 규모도 되게 작고 그 가격은 조금 비싸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사장님도 여성분이시고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 친절하셨고 그래서 그날은 큰 식빵을 하나 산 기념으로 그 마트에 가서 까르보나라 소스를 사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있었던 현미 파스타랑 달달 볶아가지고 이제 빵속을 파내고 빠네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게 왜 식당에서 빠네를 시키면 빵이랑 같이 먹기에 소스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빠네를 시키면 어느 정도 먹다가 빵을 남기고 나온다 이러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마지막 빵까지 다 달달 긁어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스가 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제 마음대로 소스 양을 아주 많이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만큼 아주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랑 다다음 날이랑 이틀 연속으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서브웨이가 너무 맛있어서 이틀 연속 먹은 건 아니고요. 최근에 또 서울여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사 먹게 됐습니다. 첫날은 혼자 먹었고 둘째 날에는 저희 그 위드 시니어방 멤버분이랑 같이 먹었어요. 온라인에서만 얘기를 나누다가 처음으로 얼굴을 뵙게 됐는데 굉장히 대화가 잘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 감기약을 미리미리 먹어놔가지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날씨가 갑자기 확 변하다 보니까 이게 또 느낌이 살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소청룡탕을 사러 갔는데 제가 평소에 먹던 그 가루약이 없고 액으로 된 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상이 좀 더 빨리 흡수가 된다라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냥 제 기분상으로는 물약보다 가루약이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언니 네트워크 20주년 공연을 해야 돼가지고 뭔가 관리차 소청룡탕을 좀 사 먹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되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약국에 가가지고 가루약을 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난주 토요일 11월 23일 토요일에 언니 네트워크 20주년 공연을 하러 갔었는데요. 다들 일찍 와가지고 화음을 맞춰보느라 왜 노래 한 곡 하고 나면 되게 기딸릴 때 있잖아요. 당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준비되어 있던 간식도 많이 먹었어요. 특히 김과자가 정말 너무 맛있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준비되어 있었던 와인이랑 그 김과자를 아주 그 페어링이라고 하나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실컷 먹었습니다. 물론 저는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와인은 아주 소량만 먹었어요. 제가 한 입 먹고 너 못 먹겠어요 이러면 옆에 있는 분이 마셔주시고 이랬는데
뭐 간식도 되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좀 해주셔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먹었고 저는 귤이랑 바나나를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연 직전에 뭔가 좀 이벤트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선물도 받아왔어요. 근데 이게 참여를 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정말 하라고 할 때 빨리빨리 해야지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선물 개수가 간당간당 해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쨌든 그 선물을 들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다들 뭔가 그 사진 찍는 게 조금 어색하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뻘쭘하게 이렇게 서 계시는데 저만 굉장히 신나가지고 치아가 한 200개 정도 보이는 사진을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이제 합창 공연 사진에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찍혔지만 사실 좀 그 합창을 하는 동안에도 리허설이나 본 공연이나 조금 웃긴 일도 중간중간 있었어요. 그래서 또 겸사겸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는 언니들 합창 공연이 12월 28일, 29일 부가연 아트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나 그날 뭐 저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와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합창 공연이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아는 척을 좀 해주시면 제가 진하게 안아드릴게요. 뭐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원하신다면 제가 포옹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날 20주년 공연이 끝나고 나서 혹시 뭐 저녁 식사하고 가실 분들 뭐 남아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풀이를 같이 갔는데 사실 그냥 수고했으니까 밥이나 같이 먹자 뭐 요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녁을 먹다 보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도 아직 기운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래방 이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도 왠지 노래방을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밤 11시쯤에 아마 헤어졌나? 근데 솔직히 제가 최근에는 정말 가능하면 연습 끝나고도 빨리빨리 집에 가고 싶고 좀 일찍 귀가하는 게 좋다는 느낌으로 지내왔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늦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저희 메조소프라노 파트 회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 분명히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놀아놓고 집에도 늦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아주 불태웠습니다. 다음 날은 더 했어. 그 메조 파트 단원들끼리 중화요리집에 갔는데 제가 앉은 테이블이 술 먹는 테이블이었던 거야.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술 테이블에 앉아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야. 제가 원래 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여기 술 테이블이에요 라고 하면 절대 안 앉거든요. 근데 왠지 기분이 괜찮았어. 그래서 여자 5명이서 연태고량주 대짜를 2병을 먹었는데 물론 제가 제일 적게 먹긴 했습니다만 그 평소 같았으면 연태고량주를 한 잔보다도 한 입만 먹어도 취하는데 제가 무려 꽉꽉 채운 4잔을 마신 거예요. 와우. 그렇게 열심히 먹고도 2차를 또 가고 싶었던 우리는 술을 좀 더 먹자. 그렇게 해서 저는 2차는 그래도 조금 가볍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위스키 하이볼을 시켰고 다른 분들은 막 한라산 이런 거 소주로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부어라 마셔라 실컷 마셔라 겁낼 거 하나 없다 도깨비 국물 이런 느낌으로 부어라 마셔라 실컷 마셔라 겁낼 거 다 하나 없다 도깨비 국물 뭐 이런 느낌으로 정말 실컷 놀고 늦게 귀가할 줄 몰랐고요. 사실 뭐 20주년도 끝나면 바로 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고 메조파트 회식도 원래는 칼국수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금방 먹고 헤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필 칼국수 집에 저희가 가지 못하게 되면서 중화요리 집으로 변경을 했던 게 좀 신의 한 수였나. 제가 이거를 저희 시니어 방에다가 회식이 너무 즐거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즐거운 회식, 재밌는 회식이 어딨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자들끼리 이렇게 신나게 술 먹고 신나게 떠들어도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여자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우리 너무 신났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자끼리 하는 회식이라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저도 정말 회식이라는 게 이렇게 즐거운 자리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여자들끼리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제가 화요일에 퇴사였기 때문에 피곤한 주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쓰지 않고 월요일에 그냥 그대로 출근을 했었는데요.
월요일에 이제 또 회사가 저희 뒤통수를 더 탁 치는 일이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이런 사람들이랑 회식하고 싶지 않은 거야. 여튼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정리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법인카드도 이제 남아있을 사람한테 넘기고 그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드디어 출근을 해서 아침에 들어와 있던 서류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 자리도 정말 처음부터 아무도 왔다 간 적 없던 것처럼 싹 정리를 하고 인사팀에서 요구한 퇴사 서류를 작성을 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인사팀에 제가 물어봤을 때 오전에 그 인사팀 서류만 작성을 하면 일찍 퇴근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가실 거예요? 묻길래 가도 돼요? 이러니까 네 가도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서류만 작성하고 갈게요 라고 일찍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인사팀에서 서류도 늦게 갖다 주고 뭐 퇴직금 계좌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회사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뒤통수 쳐서 굉장히 언짢은 기분을 뒤로 한 채 저는 회사 밖을 나오자마자 당일에 스페인 책방에서 그 에바님과 짐송님이 준비하신 신상과자 파티에 갈 생각으로 너무 또 되게 들떠 있었어요. 하필 또 타이밍이 되게 좋죠. 제가 26일에 퇴사를 해서 오전 근무를 하고 집에 왔는데 오후 7시 반에 스페인 책방에서 이제 신상과자 파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면서 집에 가서 차 가지고 과자 사러 마트에 가야지 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언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마트에 갔다 왔고요. 제가 과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과자도 되게 먹는 것만 먹는 편이라 가지고 신상과자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과자 유행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도 일단 뭐 신상이거나 남들이 안 가져올 것 같은 거를 좀 사야 돼가지고 둘러보다가 롯데에서 드라마 정년이랑 콜라보를 해서 기존에 있던 과자 표지만 정년이라고 딱 박아서 낸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정년의 찐빵도 나와가지고 언젠간 사 먹어야지라고 했었는데 일단 과자를 사러 온 거니까. 근데 사실 제 입맛도 좀 옛날 과자도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 표지만 정년이라고 딱 박아서 낸 게 뭐 바다 코코넛, 마가레트, 찰떡파이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다 사고 싶었는데 이게 박스 포장이라 가지고 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즘에는 과자를 좀 사다 놔도 잘 안 먹는 시즌이라 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확 먹었다가 어떨 때는 또 아예 안 먹다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덜 먹는 때인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하자. 결국 남겨놓으면 또 안 먹는다. 하지만 과자 파티에 가선 정말 끊임없이 열심히 많이 먹고 왔다. 제가 거의 다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 과자 파티를 딱 갔는데 신기했던 게 아무도 겹치는 과자가 없었어요. 정말 또 놀랐던 거는 제가 살까 말까 했던 콘말차를 다른 분이 사오셨더라고요. 내가 샀으면 겹쳤겠지? 그리고 또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온 어린이들도 약간 평소에는 과자를 제한당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하고만 있을 때 눈치를 막 되게 봐야 되는데 이모들이랑 같이 있으면 조금 눈치를 덜 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파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모들이 많이 먹어 이렇게 막 주니까 엄마들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평소에 제한당하는 과자를 마음껏 실컷 먹을 수 있어가지고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이 즐거워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정년이 마가레트 말고도 원래 제가 집에서 간식통으로 쓰는 그 바구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과자통이 있어요. 그 통 자체를 다 들고 갔는데 혹시 내가 마가레트가 겹칠까봐 누구라도 한 명이 정년이를 사올 것 같아가지고 겹칠 때를 대비해서 제 과자통 자체를 이렇게 들고 갔는데 뭐 그 안에 빈츠나 뭐 젤리나 아니면 뭐 미니 OS나 약간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통 안에 있던 것들이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가 많았나 봐요. 제가 한 통 가득 채워서 가져갔는데 막판에는 정말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 보호자분들이 되게 당황하실 정도로 우리 애들이 다 먹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막 엄청 텅텅 비어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맛있게 먹었으면은 진짜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제 비어버린 과자통을 보더니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과자가 봉지 과자 같은 거는 한번 뜯으면 거의 다 먹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과자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마가레트 사간 것도 개별 포장이 되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날 가져왔던 과자 중에서 뜯지 않고 개별 포장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들은 다 이거 다 챙겨가시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빈 저의 과자통을 다시 꽉꽉 채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파티 끝나고 다들 이제 지하철 타러 가면서 짐송님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가 필요한데, 영어를 아예 못한다. 근데 짐송님도 제가 알파벳밖에 몰라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혼세님께서 저를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짐송님도 역시나 응원을 또 해주셨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때문에 이걸 좀 포기를 할까 말까.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공부의 시험 그 합격률 자체가 8% 뭐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에 8명밖에 합격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혼세님, 짐송님, 그리고 두 소장님과 관악의 딸들 분들이 또 응원의 말을 해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어 학원 등록했습니다. 토익 학원 등록을 했고요. 정말 일생에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학원 등록을 해봤고요. 그 다음 시험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점수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 시험을 응시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자 파티에 다녀온 다음 날 본격적으로 백수 1일차죠. 수요일 그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또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서울은 눈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거의 제 차 위에도 한 뼘 정도 되는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눈이든 비든 하늘에서 내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꼭 나가야 하지 않는 경우에 뭐 출퇴근이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아닌 이상은 그냥 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차 위에 쌓인 눈을 치우다 지쳐가지고 그냥 방치를 해놨더니 조금씩 녹기는 하던데 이게 이틀째가 되니까 얼어가지고 얼음이 돼 있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제가 집에만 있었다 보니까 그날은 피크민이 230걸음인가? 뭐 이렇게 뜨는 거예요. 밖에를 안 나가니까 뭐 버섯 전투도 안 하고 과일도 안 주워오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피크민이 230걸음이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것도 제가 눈 잠깐 그쳤을 때 차 위에 눈을 잠깐 치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갔던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말고는 제가 230걸음이 나올 리가 없어. 어쨌든 내일은 어디라도 좀 나가자 싶어가지고 약속을 목요일, 금요일 다 잡았고 그러는 동안에 제가 까딱하면 좀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네, 다치진 않았고요. 다칠 뻔한 위기가 있었다. 제가 왜 녹음하다가 중간중간에 저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의자가 드디어 생명을 다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 이사 와가지고 샀던 거라 가지고 1년하고 몇 개월 안 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뭐 엄마 집에 살 때도 그랬고 경산이나 대구에 살 때도 그랬고 의자는 그냥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오래 썼기 때문에 엄청 당황스러워요. 특히 제가 경산이랑 대구에서는 원래 그 집에 있던 의자를 그대로 써가지고 막 4년, 2년, 거의 뭐 한 6, 7년 정도를 부서지지 않고 계속 썼기 때문에 진짜 황당했는데 이게 사실 이 부서진 의자가 처음에 택배 왔을 때부터 약간 미심쩍긴 했어. 물건 자체도 너무 지저분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팔려서 어디에 되게 재고로 쌓아놨다가 그냥 하나씩 꺼내준 느낌? 그러니까 왜 물건도 사용하지 않아도 삭잖아요. 그래서 물건 자체도 너무 지저분하고 기름때가 너무 많고 물건의 마감 상태가 되게 안 좋기도 했었거든요. 막 되게 날카롭거나 아니면 이게 좀 조립했을 때 아귀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사용 초반부터 사실 좀 삐걱거리긴 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상품 후기에만 아구도 안 맞고 기름때도 너무 많고 물건이 지저분하다.
라고만 써놓고 뭐 반품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당장 급하니까. 근데 처음부터 미심쩍었던 그 의자가 바로 제가 퇴사하고 백수 1일차 되던 날에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망가졌습니다. 저 앉아있다가 앞으로 확 고꾸라질 뻔했어요. 발로 지탱하고 손으로 책상을 잡아가지고 넘어지진 않았는데, 근데 또 이게 되게 제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의자가 받침 부분이 뭔가 이렇게 철판인데 그게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앞으로 기울었는데 이거를 내 다리로 버티면 한 며칠은 그냥 앉아있을 수 있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버틸 때까지 버텨볼까? 제가 쇼핑하는 걸 진짜 귀찮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의자를 새로 사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버텨볼까 하다가 점점 이게 이제 더 많이 부서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다치기 전에 사야겠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의자 택배가 금요일에 왔는데, 제가 금요일은 약속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갔다 왔더니 좀 너무 피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밥 먹고 또 들어 누워가지고 계속 뒹굴거렸어요. 근데 또 문득 이게 언제 완전히 망가질지 모르는데 여기 또 그냥 앉아있다가 사고 난다 싶어가지고 겨우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새로 산 의자는 물건도 되게 깨끗했고 조립도 되게 쉬웠고 그래가지고 엄청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에 썼던 의자는 택배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택배는 택배 상자 외에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예 없진 않았는데 제가 재활용할 수 있는 큰 비닐, 그러니까 제품을 포장했던 큰 비닐이랑 작은 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은 파우치에만 포장이 되어 있었어가지고 택배 상자만 밖에 내놓고 나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쓰레기를 줄이자고 늘 생각은 하지만 택배 쓰레기는 포장해주는 사람 몫이니까 진짜 택배를 까면서 되게 마음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후기도 잘 써주었고, 그리고 기존에 망가졌던 의자는 폐기물 배출증을 잘 붙여가지고 밖에 내놨습니다. 바퀴 달린 의자는 3,000원입니다. 그냥 의자는 2,000원이고 접이식 의자는 1,000원이더라고요. 저는 바퀴 달린 의자여서 3,000원. 근데 진짜 제가 나는 이제 백수인데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사실 제가 또 퇴사하고 나면 영어 학원을 등록하려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상되었던 거긴 한데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전에 이제 퍼블리셔스 테이블 갔을 때 비욘세님을 붙잡고 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영어를 못한다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신세 한탄에 고민 상담을 하고 왔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되물으시는데 저는 진짜로 살면서 영어가 필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뭔가 영어 점수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고 다들 토익 공부, 토플 공부를 한다는데 그거는 뭐 대기업이나 약간 그런 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갑자기 나이 40 먹고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도 20년 전에 학교에서 해봤던 게 다고 뭐 중간중간에 자격증 시험 같은 걸 쳐보긴 했지만 그거랑 영어 공부는 또 다르잖아. 그거랑 다르지 임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영어랑 담 쌓고 산 지 20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영어 성적이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좋은 성적이었던 것 같은데 20년이잖아, 20년. 제가 맨날 사람들한테 영어 공부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20년 동안 공부를 안 했는데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포기가 빠른 힘이 스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포기를 할 것인가 정말 포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원해주신 분들의 마음이 아까워가지고 토익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학원비 60만 원 그리고 교재비 별도로 일시불로 결제를 했고요. 이 방송이 업로드가 되는 12월 3일에 첫 수강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너무 떨려.
절교했던 친구랑 20년 만에 만나는 기분이야. 그리고 또 이제 그 큰 돈을 쓴 목요일에 합창 연습인데 평일에 추가 연습이 있다고 하길래 또 연습하러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열심히 화음을 맞추다 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뭐든지 혼자 하는 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감시하는 눈과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언니들 단원분 중에 베이킹 학원에 지금 다니는 분이 계셔가지고 슈크림 빵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나눠 먹었고 저는 이제 롤케이크랑 식빵을 좀 얻어왔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특히 그 슈크림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량보다 크림을 더 많이 넣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약속을 다녀오는 길에 붕어빵 파는 곳이 보여가지고 붕어빵을 맛있게 냠냠 사먹고 그리고 다이소에 들렀다가 귀가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좀 빨빨거리고 다녀가지고 1000보는 기본으로 넘었고요. 수요일에 230보 걸은 것과 정반대되게 목요일, 금요일 합쳐서 한 3만 몇천 보를 걸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맨날 다니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갔더니 피크민에서 새로운 리워드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GPS 기반 게임이라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았어요. 아 참, 저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인데 남들한테는 그냥 그게 뭐 어땠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히미스타. 근데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봉선 언니 메노포즈를 보러 가가지고 커튼콜 찍어서 올린 게 있었는데 그 첫 공연 커튼콜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KBS 예능팀입니다. 이거를 자료화면으로 쓰고 싶은데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사실 이런 좀 사칭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확실히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봉선 언니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도 올리고 하는 건데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이거 가져가서 이상한 데 쓰고 막 이러면 안 좋으니까 제가 유튜브 대댓글로 제 메일 히미스타 gmail.com 여기로 프로그램 설명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메일이 바로 왔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550회 장동민 편에 봉선 언니랑 민경 언니랑 같이 나오는데 봉선 언니 소개하는 그 부분에 코미디 했던 것도 나가고 그다음에 노래 했던 것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뮤지컬 했던 거 나갈 때 하단에 출처 히미스타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이 나갔더라고요. 사실 조금 웃겼어.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하단에 되게 쬐끄맣게 출처 히미스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신경이나 쓰겠냐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나한테 오 히미스타 공중파 진출 막 이러는데 솔직히 뭐 그런 잠깐 나가는 거 뭐 아는 사람 있겠나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봉선 언니 프로필을 소개하는데 아주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언니 솔직히 나보다 고화질의 좋은 영상 올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영상을 쓰겠다고 하신 그 KBS 예능님도 감사하네요. 자, 이제 이렇게 열심히 2주 동안 달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제는 저희 아는 언니들의 두루미님, 제 방송에도 나와주신 적 있는 두루미님의 생일잔치를 하러 갔다가 또 이제 그대로 이제 또 합창 연습을 같이 갔다가 그 다음에 저희 합창 공연 때 사용할 인터뷰까지 하고 이제 또 늦게 귀가를 하게 되어서 또 집에 가면은 혼자 밥 먹고 치우고 막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한테 혹시 저녁을 먹고 들어가실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가지고 같이 이제 근처에 돌다가 둘 다 이제 마라탕 1단계를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12월까지는 평일은 영어 공부를 하고 주말은 합창 연습을 하고 계속 그럴 것 같네요. 제가 진짜 영어는 A, B, C, D, 뭐 알파벳 그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백수가 되었지만 팟캐스트는 아마 출근하는 사람처럼 또 토요일, 일요일에 후다닥 하겠죠. 월요일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내 발등 따뜻한 불꽃처럼 코앞에 닥쳐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감이 있어야 뭔가를 하고 마감이 닥쳐야 마무리를 한다는 거를 다만 마감은 넘기지 않죠. 어쨌든 마감이 닥쳐야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랑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뭐 제가 날림으로 방송을 만들더라도 많이 들어주시고, 아, 방송 시간 이번 주에 너무 짧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앞으로 돌아가서 2번, 3번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